뉴욕 증시가 미 독립기념일을 맞아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한 관계로 오늘 마감 브리핑은 하반기 증시 전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하루 쉬어가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의 뜨거운 훈풍 덕분일지 어제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뜨거웠고요. 또 인도 증시 또한 역대 최고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반기 전망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죠. 어떨 분위기일까요? 네, 하반기에도 달려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볼 요소들이 좀 곳곳에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될지 오늘 그 포인트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잔밋빛 전망을 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하반기에도 대체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지금 1990년대 이후로 상반기 수익률이 10% 이상인 적을 다 나열을 한 건데요. 하반기 수익률 한번 보시죠. 평균적으로 10.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목표치를 올리는 월가 증권사들 참 많이 나왔었죠. 월가 증권사의 연말 S&P 500 목표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00포인트까지 제시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버코어 ISI가 되겠습니다. 기존 전망치가 4,750이었는데 꽤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상위 5곳 모두 최소 5,600포인트까지는 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다는데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위 5곳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신 전망치가 지금의 S&P 500 지수보다는 좀 낮게 잡혀 있지만 그래도 기존 전망치와 비교하면 모두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어떤 포인트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대응을 해가야 할까요? 3가지 키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일단 양극화 현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와 약세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4년 대선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이 키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M7에 대한 의존도를 하반기에는 조금은 낮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일단 상반기는 M7이 없으면 오르지 못한 시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구성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지금 M7과 그 외의 것들로 나눈 건데요. M7이 그 외의 것들을 확연하게 추월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M7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없으면 내 계좌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면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2024년 특히 4분기에는 이런 M7과 M7 제외한 이익 모멘텀이 역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분석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 되겠는데요. 지금 회색이 M7에 대한 순이익 증감률 그리고 파랑색이 나머지의 순이익 증감률이 되겠습니다. 2024년 4분기에는 역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 실적 바탕으로 움직이는 주가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봤을 때는 이제 M7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한 곳의 자료만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삼성증권의 자료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S&P 500의 업종별 실적 전망률, 성장률 전망치가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IT, 커뮤니케이션 올해, 내년, 내후년에도 EPS 증가율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음영칠해진 부분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조금 부진한 모습들 소재, 산업재, 경기 소비재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2025년, 2026년에 꽤 큰 EPS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실적이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주가가 그만큼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매수 시점에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설명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선은
2026년 실적 성장을 반영한 PE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그 PER에 대한 10년 평균인데요. 지금 네모박스 쳐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실적을 반영했을 때 현재보다 그리고 10년 평균보다도 낮은 PE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그런 섹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T가 제외돼 있다라는 점에서 M7 이외의 종목으로도 우리가 눈길을 좀 돌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포인트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약달러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인데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 커지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달러 약세 국면에서 잘 버티는 섹터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그 잘 버티는 섹터 바로 소재, 금융, 산업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달러 약세 때는 보통 투자 수요가 회복이 되기 때문인데요. 산업재 중에서는 특히 방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투자 경기에 민감한 기계업종의 업황 개선도 가능하다라는 코멘트까지 달려 있습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오게 된다면 또 주목받는 섹터로도 잘 알려져 있죠.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대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반기에는 꼭 챙겨가야 될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세는 트럼프인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질문 한 가지, 오늘이 대선 투표 날이라면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트럼프다라는 답변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TV 토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 지지율 격차도 꽤 큰 폭으로 벌어져 있죠. 6%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는 아무래도 트럼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당 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바이든의 경우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80%를 소폭 웃돌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신체, 정신 건강을 가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대세는 트럼프고 또 바이든에 대한 걱정도 투자자들이, 유권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대선이 5개월도 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후보 교체는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교체한다라는 게 어렵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민주당, 지금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 부통령도 현재 만만치 않게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경합주에서 꽤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합주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지금 차트화한 건데요. 바이든의 경우에는 지금 6개의 경합주에서 35%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38%의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하원 의원 사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이 나오고 있는 만큼 향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지금 부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세율도 꽤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금 감세와 일자리법 연장 시에 재정 적자는 누적 4조 6천억 달러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부채가 확대된다면 적자가 확대될 경우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연방세수의 절반이 지금 개인소득세로 집중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 관세로 내가 대체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죠. 그렇게 되면 중국 외에도 많은 물품들의 관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국가, 중국 외에도 많은 국가들과 지금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정 적자 확대와 이렇게 관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둔화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꽤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이 시장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뉴욕 증시 하반기 증시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목해야 될 이슈들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리 9월이면 인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훈풍을 함께 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코스피도 연고점을 경신해준 데 이어서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수 전반적으로 움풍이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도 버블 경제 당시에 보여줬던 고점을 돌파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가파라지면서 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또 다른 주가 지수로 도쿄 증권거래소 제1부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시가총액 가중지수 토픽스 지수 역시 이날 0.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기도 했고요. 이 니케이 지수와 토픽스 지수 올해 들어서 각각 22%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S&P 지수가 1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1% 올랐기 때문에 뉴욕 증시보다도 일본의 주요 지수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부분 올해 들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일본 증시의 하락 배경 여러 가지 이유들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엔화 약세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증시에 작용을 했고요. 또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과 일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또 주저하는 정책 등 여러 가지 배경들이 일본 증시에 지속적으로 불을 지펴주고 있습니다. 또 일본뿐만 아니라 TSMC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대만의 자취현 지수도 전장 대비해서 1.5% 오름세를 보이면서 신고점 경신에 들어갔는데요. 그 전날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 넘게 강세를 보인 가운데 대만 증시에서는 TSMC 주가가 2.66% 상승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대만 지수에도 긍정적인 힘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대만과 일본 역대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증시의 또 분위기는 어떨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표정을 지어줄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불거졌던 이슈였죠.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와 관련돼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고 47.6%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장 4개월 정도 이어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유럽은 반보조금 조사에 따라서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 정부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전기차가 헐값에 유럽 시장에 판매되면서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과하고 있던 10% 관세에 이 세율을 제조업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결정을 해서 관세율을 최고 47.6%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다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개별 관세율 조정을 요청한 상태고요. 유럽연합은 조사가 끝난 이후에 테슬라를 향한 세율을 따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잠정 조치이기 때문에 우선 11월까지 4개월 동안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 기간 동안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고 또 유럽 27개국 같은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 안에서도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찬성을 하고 있지만 독일이나 헝가리 쪽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다시 한번 역관세를 또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 안에서의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가 이 유럽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중국발 추가적인 관세, 국내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또 테슬라 개별적인 소식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까지 여러 가지가 전해졌는데요. 먼저 중국 쪽의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지방정부의 조달 목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순수 외국산 브랜드로는 최초라고 합니다. 일단 중국 장수성 정부가 지난달 초에 발표했던 56종의 신재생 에너지 조달 목록을 확인을 해보면 테슬라 모델 Y가 해당 목록에 이름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정부기관이나 또 군사기지 등에서 금지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테슬라가 중국 관용차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이 생긴 이유는 지난 4월에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중국을 앞서 방문했을 때 중국 제2인자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면담한 것이 이번 결정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미중 갈등에도 중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죠. 상하이에도 기가팩토리를 만들어서 중국 안에서의 생산량을 계속적으로 올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중국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 허가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안에서의 판매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에는 독일에서도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독일 안에서도 기가팩토리를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과 관련된 승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간 판매량이 2배 이상까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 안에서도 판매 증가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소식들 계속 챙겨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무역 관세 지속적으로 전쟁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가장 고조돼 있고 심화돼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서 AI 칩만 17조 원 넘게 판매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와 관련돼서 관세를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중국만을 위한 새로운 AI 칩을 만들어내서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회피한 AI 칩 H20을 향후 몇 달 동안 100만 개 이상 출하할 예정이라는 전문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H20은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춘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따로 제조를 했고요. 개당 가격은 $12,000에서 $13,000 수준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중국에서 H20을 100만 개 판매를 하면은 이것은 12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작년에 엔비디아가 중국에 올린 전체 매출보다도 더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중국이 H100 등 첨단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되자 미 정부의 제재를 회피해서 성능을 낮춘 엔비디아 칩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중 수출 규제에 더해서 AI 열풍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전 세계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계속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만 1,000달러 선을 다시금 회복을 해줬었는데 어제 오후부터 다시금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5만 8,000달러 선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추가적으로 확인된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시면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장기 보유자들이 최근에 대규모 수익 실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최근에 급격하게 튀어오른 것을 초록색 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대규모 고래들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들의 매도 물량이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 진행되는 마운트 곡스의 채권 상환 이슈와 관련해서 마운트 곡스가 어제 테스트를 삼아서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옮겼다라는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나가고 있는 이 5만 8,000달러 선의 지지 라인을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특집 일론 머스크 왕자의 무거운 무게, 피트 믿을 수 있는 인간의 정신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은 이게 무슨 수사가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디아블로를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믿을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X에 올렸습니다. 그 아이템의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요즘에 다시 떠오르고 있죠. 캐시우드와 함께. 자, 캐시우드는 4,000달러를 간다고 했기 때문에 온 재산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저기죠. 올라가기 전에 예측해서 샀다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자기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블러핑 내지는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캐시우드가.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갔죠. 예측이 성공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렇게 홍보해서 올렸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캐시우드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언론의 포커스라이트를 받으면 그런 시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결국에 나중에 올라서 결국 자기의 저기를 증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6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로켓 발사 성공했죠. 이거 원래 나사가 해야 될 일인데 닐 암스트롱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나사가 놀았습니다. 왜 놀았는지는 아마 우주에 돈이 많이 드는데 핵무기 갖고 지구에서 싸워야 돼서 바빠서 그랬나 봐요. 어쨌든 나사가 바빠서 몇십 년 동안 달 착륙을 안 하고 러시아가 만약에 했으면 같이 했겠죠, 미국이. 근데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나사가 풀린 거예요, 정말. 나사가 풀려가지고 이제 민간에 맡겨야겠다고 했는데 스페이스X가 나타난 거죠. 혜성처럼. 그래서 6개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스페이스X 로켓 발사를 성공하고 나서 이 유튜브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6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스페이스X에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6개 회사의 CEO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경중을 따졌을 때 우주에 가장 중이 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그렇게 하니까요, 계속. 이 지금 예전에 소유주라는 러시아가
쌌던 아주 오래전 1960년대입니다. 바로 이 1960년대에 한창 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최고조로 올랐다가 그 뒤로 완전히 놀았어요. 나사랑 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갑자기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등장해서 팔콘 1부터 팔콘 9, 뭐 앙가라, 팔콘 헤비, 스페이스 X, 스타쉽까지 있는데 여기서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겠죠. 이 점이 비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야, 이게 51,200달러인데 이게 6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이게? 100년 전 아닌가요? 거의? 80년 전? 이거를 요즘 물가로 환산하면 더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근데 저기랑 비교했을 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가격이. 가격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10분의 1이 아니군요. 저기가 51,200이면 물가 상승률 빼고도 여기가 지금 한 200달러인 거예요. 스타쉽이 200달러?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3% 비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재활용. 말도 안 되죠.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도 누가 로켓을 쏴서 재활용한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이게 플라스틱 재활용품도 아니고. 근데 앨런 머스크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깨끗하게 바다에 떨어진 다음에 회수해가지고 재조립해서 쏘는. 왜냐면 한 번 쏠 때마다, 한 번 만들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스페이스 X의 로켓 부스터는 정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태로 지구를 회귀시켜서 비용을 절감을 한다. 그래서 나사가 이제 여기다 맡긴 겁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 꿈이 뭐냐고 했을 때 빨리 더 좋은 미래,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말해보면 화성으로 빨리 이주를 시켜서 핵전쟁으로 만약에 지구가 날아가 버리면은 새로운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에서 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그거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잖아. 국경도 없고, 물론 살기가 어렵지만 국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깃발을 꽂고 거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전쟁도 저기 두고 있더라고요. 푸틴이 만약에 핵전쟁을 일으켜서 지구가 완전히 망하면은 화성으로 가서 도망가서 살아야 된다. 거기서 이제 처음에 자기가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자,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열렸죠. 테슬라의 주주총회. 야, 저런 주주총회면은 맨날 참석하고 싶을 것 같아요. CEO가 춤추면서 들어오면서 뭐 랩을 하는 듯하시 말하고 자기의 그 비전을 저렇게 말하는 그런 자리. 자, 주주총회를 보면은 주주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스페이스X 그 로켓 발사 성공한 뒤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입니다. 화성에 자립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려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하네요. 자, 스페이스X의 목표가 그거랍니다. 그리고 6개 회사를 운영하는데 거기 5개 회사에서 돈 나오는 거 전부 다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스타워즈의 C3PO, 이거 어렸을 때 얘랑 깡통 은색 로봇 하나 같이 다니잖아요, 스타워즈. 근데 지금 그 은색 깡통 로봇은 약간 너무 팔다리가 없고 이게 똥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타워즈의 C3PO를 지금 모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 나왔던 거의 C3PO 정도의 수준에 지금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이 그 기가팩토리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마리가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보면 사이버 트럭 만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일하고 있죠. 옵티머스 젠2를 대비시켰는데 이제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사람에게 가까워집니다. 걷는 것도 자유롭고 이제 손가락에 감도가 진짜 좋아져서 계란을 깨트리지 않고 이동시킵니다. 이런 것들, 얘를 이제 1000대를 만들어가지고 공장에 다 배치한답니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대요. 그리고 이제 이 주주총회죠. 야, 주주총회가 무슨 이거 콘서트도 아니고 마크가, 야, 우리나라 이런 주주총회 안 합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무슨 이거 쇼미더머니에 거의 쇼미더머니 수준이에요, 지금. 이 디자인 보세요. 여기 쇼미더머니 뭐 불 박힌 거예요. 불도장 딱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들은 뭐 쭉쭉 볼게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랩하듯이 시작해요. 쇼미더머니인 줄 알았어, 진짜로. 막 들어오면서 막 뜨겁습니다. 댐 막 이래요. 이제 말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블라블라블블블블블 이럽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 이걸 어떻게 다 모아놓고 찍었죠? 지금 600만
600만인가요?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아놓고 찍었어요. 60만. 이 근로자들을 다 모아놓고 찍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테슬라를 위해 일하고 있고요. 저 6자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꿈이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충전소, 그렇죠? 테슬라 충전소를 싹 다 깔아버린 다음에 만약에 전기차가 나중에 다른 회사들이 만들었을 때 전기차가 충전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충전소가 당장 없으니 우리가 슈퍼차저 네트워크로 싹 다 깔아놓은 미국 전역에 이 충전소를 돈 주고 이용할 수밖에 없게 선점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박아놨는데 이제 이걸 퍼뜨려가지고 완전 미국 전역을 싹 다 빨간색으로 밝히겠다 이거죠. 자, 하늘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맞죠? 스타링크로.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모델 3 업그레이드 나왔다. 이거 빨리 사라. 너무 좋다. 이러면서 포르쉐 911보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포르쉐 911을 견인하는 동안 현관 911보다 4분의 1 마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꼬이게 말한 다음에 막 웃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포르쉐보다 좋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옵티머스 로봇이 프리몬트 공장에 두 대 옵티머스 로봇이 여기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다. 이것도 말해줬고요. 테슬라에서 일하는 옵티머스 로봇이 이제 1000개가 될 거다. 그러면은 상당히 저기 로봇이 대체를 하겠죠. 자, 이건 아까 전에 그 모델 3가 아주 좋아서 네, 포르쉐보다 좋다. 그 얘기 한 거고요. 자, 캐시우드 등장했습니다. 야, 캐시우드를 언급했습니다. 자, 캐시우드가 투자를 했다. 왜냐면 지금 앨런 머스크도 화성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재조립을 하더라도. 그래서 워렌 버핏한테도 로보콜 했잖아요. 워렌 버핏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쓸 데가 없다. 투자할 곳이 없다 했더니 우리한테 투자하라고 했는데 워렌 버핏은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근데 캐시우드가 옵티머스 로봇 빼고 차량 자율성만으로 10배 간다 했는데 자기가 동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나 이거 로봇까지 하면은 10배 이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죠? 차량 자율성 기반으로 10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캐시우드 의견에 동조한다. 한 배를 탔습니다, 이제. 캐시우드랑 이 앨런 머스크는 이제 욕을 먹어도 같이 먹고 칭찬을 같이 했습니다. 자, 디아블로를 같이 즐기고요. 네. 이거는 렉스 프리드만의 그 유튜브인데 주말에 시간 되실 때 꼭 보시기 바라요. 렉스 프리드만이라고 주짓수 블랙벨트인데 그 과학자인데 저기 막 이방카도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공매도 헤지 펀드를 추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미국 금융 당국이. 공매도 좀 빨리 저기 해달라. 자, 이 가장 최신화의 이방카가 나와서 도널드 트럼프랑 대선 얘기, 가족 얘기 다 했으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하려면 마음 잡고 보셔야 돼요. 보통 3시간씩 인터뷰를 하거든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셔요. 자, 7월 24일 날 실적 발표 다가왔습니다. 자, 3분기 연속 매출 어닝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로 돌려 세워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다음에 이익입니다. 주가가 미리 오르기 시작했죠. 이익도 3분기 연속 어닝 쇼크였어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 건데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됩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92. 지금 목표 주가가 26.52가 하락을 해야지 평균이에요. 자, 그 너무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 홀드가 많습니다. 홀드 의견이고요. 자, 갑자기 불꽃쇼를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주봉 월봉을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자, 다들 엔비디아에 관심을 쏠려 있는 사이에 역시 믿고 있던 테슬라가 올라갑니다. 자,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에서 드디어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동평균선 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 7월 24일 날 나오거나 그때까지 가면서 기대감에서 오르면 테슬라 다시 매그니피센트 7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 매도평. 자, 6개 회사를 운영한 사람. 어떻게 6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까? 다들 의아해하는데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못 말리는 아저씨. 야래. 이런.
뉴욕 증시가 휴장한 관계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이 시간 가졌는데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에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매일매일이 이벤트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시 돌아왔을 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저도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매일매일이 속보였다, 이벤트였다라는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매우 궁금한데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수혜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선 수혜주에 대한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슈 메이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레토릭이든 아니면 실제로 우리 세상 현실을 바꿨든 하여튼 이슈를 몰고 다니는 분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 공약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젠다 47, 47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할 거냐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고는 있어요. 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수혜주라고 하게 되면은 전통 에너지하고 원자력을 갖다가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이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규제 철폐 이걸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 발전에 대해서 뭐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위험성에 대한 어떤 강조들, 규제 정책도 약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규제 철폐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쪽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을 받을 거는 분명하고요. 우리나라 쪽으로 돌려보면 약간 좀 예상 외의 것들에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 북미 간의 어떤 긴장들이 사실 좀 완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네. 그 일기 때도 사실 그걸 갖다가 뭐 김정일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직접 대화라든지 이걸 갖다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북한 관련주들이 약간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 빠른 종전을 갖다가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재건 주들 같은 경우들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겠죠. 반면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입으로는 사실 그래요. 뭐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전통에너지를 갖다 중요시하고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약간 좀 등한시한다. 뭐 이런 이제 일각의 우려들이 사실은 있는데 우리가 트럼프 일기 때도 사실은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설치가 됐던 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였습니다. 사실. 그랬나요? 그래서 그 풍력 발전에 대한 어떤 그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도 사실은 없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IRA 같은 경우에 어떤 철폐를 갖다 주장하고 있지만 거듭 말씀드렸지만 IRA법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상원 하원 공화당 민주당이 합의를 해서 만든 법안이고요. IRA가 특별히 수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전부 다 공화당 우세 지역들입니다. 아리조나, 켄터키, 테네시, 그다음에 조지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옛날에 서부 영화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교적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도시화가 덜 된, 그러니까 발전이 덜 된 주들이거든요. 사실 뭐 테네시라든지 뭐 켄터키라든지 조지아 이런 부분에 이런 어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변방에 있는 지역들에 엄청난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한국의 뭐 2차 전지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일자리를 갖다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젠다 47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을 세계에서 전기 가격이 가장 낮은 나라로 만들겠다.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산업을 갖다 부흥시키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기를 갖다가 가장 낮게 생산할 수 있는 코스트를 보게 되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연안의 풍력, 그 다음에 바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원입니다. 전통에너지인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는 뒤로 확 밀려 있어요, 현재. 따라서 지금 뭐 레토릭으로는 사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IRA 폐기 같은 걸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게 말과 달리 굉장히 실용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튼 스쿨을 졸업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민한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실제 행동이 가령 뭐 전통 예절을 갖다가 다시 과거로 역진시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강조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후퇴할 거냐라는 거에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신재생 에너지 ETF가 올해 상승분을 다 토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그런데 현재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금융 조금 더 범위 넓게 본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들을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트럼프 1기 출범 전에도 세계는 바들바들 떨었죠. 네. 그렇지만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세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냐 하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줄기를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초세계화는 많이 좀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종의 블록화, 지역화로 세계가 양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그 1기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사실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세계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냐라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는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만약에 2기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흐름에는 그렇게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일부에서는 관세 전쟁이 다시 촉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도 사실은 그 관세 전쟁,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전쟁은 무섭게 불붙고 있는 겁니다. 유럽 역시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그 정도 자체가 약간 강화될 뿐이지 사실은 그 세계 전체에 어떤 당장에 어떤 커다란 변화가 오기는 제가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고요. 트럼프 정책의 그 핵심인 뭐냐면은 중국 견제에 있는 거예요. 중국을 갖다가 디리스킹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완전히 디커플링을 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부차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크로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경제 정책이라는 게 재정 확대, 그다음에 감세 이런 거는 이제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미국의 어떤 그 제조업의 어떤 부흥 이걸 갖다 내세우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약달러 정책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겠죠. 근데 그게 세계에 과연 나쁠 거냐라는 거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시장으로만 관심을 좀 좁혀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약달러 정책이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신흥국으로의 어떤 그 미국으로 쏠린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퍼질 수 있는 어떤 그렇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이니까 네. 그게 과연 그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뭐 트럼프 1기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은 실제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철강에 대한 뭐 상계 관세 일종의 보복 관세죠. 아니면 세탁기에 대한 관세들 정도였는데 사실 그 부분도 뭐 WTO 제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그랬죠. 동시에 또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FTA 개정 협상 정도? 그리고 사실 그것도 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개정 협상이 진행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개정 협상이 완료된 거고요. 그다음에 방위비를 갖다가 약간 올려준 거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났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뭐 등등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우일 것 같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을 당시를 생각해보면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좀 글로벌 전 세계의 관세를 조금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이 글로벌로 좀 글로벌 전쟁으로 퍼지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트럼프 1기 때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만 걷는 건 아니죠. 한국, 일본, 독일 등을 콕 집어가지고 집중 정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거고요. 이제 보편적 관세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레토릭에 가까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일단. 어려울까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10% 관세를 갖다가 물게 되면은 미국은 관세 수입은 없겠죠. 그게 한 2,800억 달러 정도 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네. 그 대신 반대급부가 있겠죠.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통 한 1.5% 정도 포인트 정도 상승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어떤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후생이 좀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의 뭐 여론은 들끓겠죠.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르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하나가 있을 거고요. 특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트럼프의 경제 책사는 보통 한 3명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 수장이죠. 네. 그다음에 피터 라바로 그 중국이 지배하는 그날이 오면 이 두 사람의 그 제일 그 어떻게 보게 되면 핵심 원칙은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입니다. 초강경파예요. 중국 대중국 초강경파지. 네. 그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부차적인 관심인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뉴욕타임스랑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진짜로 보편적 관세를 할 거냐,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거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얘기는 기존의 그 관세를 받고 있는 품목들에 한해서 10%를 갖다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무관세로 들어오던 것들은 계속 무관세로 놔두는 거고 기존에 관세를 부과했던 품목들 거기 안에서 이제 10% 관세, 추가 관세를 갖다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한국의 그 수입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갖다가 부과할까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굉장히 큰데 한국과 미국 간에는 한미 FTA가 체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무시를 하고서 뭐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는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그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해서 그 새로 체결된 거는 트럼프의 작품 아니냐요, 지금. 그걸 갖다가 트럼프 자신이 스스로 허물겠다고 하는 건데 그건 무리가 있는 발생인 거고요. 사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그다음에 일본 특히 뭐 이런 어떤 우방들의 도움이 절실한 겁니다. 그렇죠. 혼자는 그게 못하죠. 없이는 독자적으로 중국을 갖다가 완전히 억누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들은 지금 수없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기업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의 그 소재 기업들도 엄청나게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특히 그렇게 진출한 기업들은 대부분은 한국의 독자적인 어떤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 조인트 벤처예요. 우리나라 기업만이 아니랍니다. 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GM,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하고 다 합작을 해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만들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뭐 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 글쎄요. 뭐 그런 어떤 목소리를 높일 수는 있겠죠.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지만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낮다.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를 중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품의 수입 축소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전략적 국가 자산에 대한 어떤 중국 소유를 완전히 제한하는 거.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거기에는 뭐 AI도 있는 거고요. 반도체도 있는 거고 의료용품도 있는 거고요. 천연 자원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완전한 결별. 이걸 갖다가 그 꿈꾸고 있는 거지. 그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관세를 올리고 하는 것들은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 방금 말씀해주신 품목들 중에서 저희가 2차 전지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 네. 테슬라가 많이 오르면서 2차 전지도 함께 날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의 전망, 어떻게 중국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당연히 보시죠. 그렇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를 갖다가 완전히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전기차 같은 건 북미 시장에 전혀 접근을 못 하고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 테슬라를 통해서 약간 들어오고 있는 단계죠. 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ESS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자꾸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 ESS를 갖다가 그 중국 애들이 셧다운 시키면 어떡할 거냐.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빼가면 어떡할 거냐. 이것도 완전히 막아라. 근데 현재는 그 중국산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LF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ESS에 들어가는 거는 전기차 부분은 물론 완전히 막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26년까지 이제 유예관을 두고서 26년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막을 겁니다. 그럼 북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은 누가 있어요? 우리가 테슬라도 사실은 내재화를 중단했죠. 네. 리비안도 완전히 중단했죠. 2차 전지를 갖다가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낮아요. 그렇지만 그걸 수율을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노스볼트라고 BMW하고 이번에 계약 파기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래서 사실은 북미 지역에서의 어떤 적어도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특히 일본이 조금 이제 거기서 마켓 시어를 잠식을 할 수가 있겠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가. 한국산이 거의 주류를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현재로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 전 경제평론가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빠르게 오다 보니 이제는 벌써 2부 코리안 마켓 사인즈로 들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개장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